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126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4교시 기출풀이 리뷰를 담당한 123회 정보관리 기술사 임호용입니다.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4교시는 기본을 요구하는 사항과 법, 가이드라인 및 응용 능력을 얼마나 숙지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교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진트리의 순회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법, 가이드라인으로 지능형 검침 인프라, AMI, 데이터 센터, 상용 소프트웨어의 품질 성능 평가, 5G 특화망의 백홈망의 구축 방안이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능력으로는 ARM 프로세서가 있겠습니다. 네, 1번으로는 이진트리의 순회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진트리의 순회 방식은 문제에서 제시할 때 전이 순회, 중위 순회, 후회 순위 등으로 나뉜다고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이진트리의 순회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이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 그리고 레벨 오더 순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레벨 오더 순위를 제외한 3가지 순회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3가지 순회 방법을 얼마나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가가 결정적인 차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위 순회는 루트에서 좌, 우로 순회하고, 중위 순회는 왼쪽에 있는 노드부터 루트, 그리고 오른쪽 노드로 순회를 하고, 후위 순회는 왼쪽 노드에서 오른쪽 노드로 순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루트를 순회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고득점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순회 방식마다 의사 코드 혹은 실제 코드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방문 순서를 작성을 하실 때도 이런 전체적인 이진트를 작성해 주시고, 순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순회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식화를 해주시고, 정확한 순회 방법의 결과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지능형 검침 인프라 AMI는 보안 취약 요소와 PKI 기반의 스마트 미터 기기 인증 시스템이 관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MI의 구성 요소는 가정 내 네트워크부터 인근 가정, 네이버후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리고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리고 유틸리티, 상위 시스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둘째, 이러한 보안 취약 요소로는 구성 요소에서 제시한 사항들로부터 취약점이 도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취약 요소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해당 취약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같이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으로서 PKI 기반의 스마트 미터 기기 인증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런 PK 기반의 스마트 미터 기기 인증 시스템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막막하셨다면은 기존에 학습하셨던 PKI 기반의 시스템 구조와 AMI의 시스템 구조를 융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PKI 기반의 스마트 미터 기기 인증 시스템은 한전 KDN에서 구축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 데이터 센터 UPS 시스템 교체는 사실상 물어보는 것이 한 개의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UPS 시스템 교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가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 센터와 각종 서비스 중단과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빠지면은 일반적인 방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주의하시면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IT적인 요소와
물리적 요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복합적인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UPS 시스템의 교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때는 이러한 물리적인 요소와 IT적인 요소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문을 잘 읽어두시고 데이터 센터만의 특색 있는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상용 소프트웨어의 품질 성능 평가 시험입니다. 이러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직접 구매 가이드 9 분리발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안지에 작성해 주시면 매우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해당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3개인데요. 첫째, 평가시험의 적용 대상으로는 경쟁 입찰, 총 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의 대상 분야가 있으며 이런 제외 기준으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나라장터 구매가 있고요. 직접 구매 대상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둘째, 평가시험 절차로는 대상 검토, 사전 협의, 시험 설계 등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는 매우 큰 절차입니다. 이러한 상세 절차는 실제 답안지에선 작성하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절차를 잘 작성해 주셨다면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이 절차를 업무 담당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 절차와 관련된 대상으로는 국가기관, 지정시험기관, 소프트웨어 공급자, 조달청이 있습니다. 셋째, 평가시험 기대효과로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ARM 프로세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운용 기술사에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ARM 프로세서의 동작 모드 종류와 명령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RISC를 언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1단락 인트로에서는 명령어의 구조상 동일한 레벨인 CISC, VLIW를 같이 언급을 해주면서 도입부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어본 것 중에서 첫째, 동작 모드의 종류로는 About, FIQ, IRQ 등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둘째, 명령어 처리 과정에서는 ARM 고유의 명령어 처리 과정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명령어 처리 과정에는 크게 fetch, decode, execute, memory, write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ARM 고유 명령어 처리라는 것은 디코드 과정 내에서 특수 레지스터 선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답안을 많이 작성을 할 수 있다면 사단락이 없이 물어본 것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많이 작성을 할 수 없다면 최대한 아는 내용선에서 정확하고 그림이 포함된 디테일한 작성을 해서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 5G 특허망 네트워크 구축 방식입니다. 5G 특허망은 이번 126회 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 2교시에서도 출제가 됐는데요. 이러한 5G 특허망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고 한국판 유지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중요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MPLS TP와 IP MPLS의 기술 개념 및 비교, MPLS 기반의 백호망 구축 방안, 그리고 IP MPLS의 백호망 구축 방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MPLS TP와 IP MPLS는 각각 L2 계층과 L3 계층의 장비로 보시면 되시겠고, 각기 비교는 토폴로지, 컨트롤 플레인, 경로 설정 방식 등 다양한 비교 지표를 통해서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백호만 구축 방안으로는 5G 특화방 가이드라인 내에 구축 방안 절차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는데요. 물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예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IP MPLS 장비, MPLS 장비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구축 방안 절차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축 이후에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 이후에 운영 방안을 같이 작성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26회 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 4교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